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시대를 만드는데 일조하였고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이라 평가받는 인물이자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지난 영상에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픽사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관계였습니다. 픽사는 에드 캔밀과 존 라세터를 중심으로 198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경영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잡스는 루카스필름에서 CG를 담당하고 있던 픽사를 인수했는데 잡스가 픽사를 인수한 이유는 오로지 자사 컴퓨터의 킬러 소프트로 탑재할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서였습니다. 존 라세터의 회상에 의하면 처음 잡스는 회사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창작팀이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을 본 뒤 누구 작품이냐고 묻고 대답을 듣자 그 이후로 창작팀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픽사는 틴토이라는 단편 3D 애니메이션을 발표했는데 이 작품이 아카데미상을 받게 되자 잡스는 3D 애니메이션 산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 자비를 들어가며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스의 지원 아래 픽사는 1995년 토이 스토리를 개봉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이를 통해 픽사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성장하게 됩니다. 토이 스토리의 성공과 픽사 덕분에 잡스는 실패한 CEO의 대명사에서 차세대 테크 산업의 리더로 다시 복귀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2006년 디즈니는 픽사를 74억 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이로써 스티브 잡스는 디즈니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픽사는 본사 빌딩을 새로 단장하면서 건물 이름을 스티브 잡스 빌딩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한편 잡스도 없고 워즈니악도 없던 애플은 계속된 부진으로 인해 겨우겨우 연명만 하는 썩은 사과가 된 회사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잡스가 애플로 돌아왔을 당시였던 1997년에 애플은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애플의 CEO 길 아멜리오는 잡스를 다시 경영 고문으로 불러들이는 결정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 빌 게이츠는 잡스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운영 체제를 개발했을 때 애플의 맥 OS를 모방했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간의 긴 시간 동안 이어진 법적 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은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결국 넥스트사를 인수하고 잡스는 다시 애플로 복귀하여 경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잡스는 빌 게이츠와 논의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후 애플은 잡스가 경영권을 잡은 지 1년 만에 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잡스가 제품의 종류를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에서 손을 떼며 동시에 직원 3,000명을 해고한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 애플의 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제품은 1998년부터 발매되기 시작한 반투명 케이스의 일체형 컴퓨터인 아이맥 G3였고 그 디자인을 책임졌던 조너선 아이브는 이후 애플의 디자인 부문을 이끌면서 훗날 부사장의 지위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이후 애플의 호전된 경영 성과에 더해 픽사의 두 번째 작품 벅스라이프까지 대박을 터뜨리면서 스티브 잡스는 완전히 정상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마침내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CEO로 완전히 복귀하게 됩니다. 2001년 잡스는 MP3 플레이어 아이팟을 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팟은 처음에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쟁쟁한 기성 MP3 플레이어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팟은 맥에서만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 애플은 음악을 판매하는 서비스인 아이튠즈 스토어를 오픈하게 됩니다. 아이튠즈는 음악을 디지털 형태로 구매하고 관리 및 재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었습니다. 이는 스티브 잡스가 5대 주요 음반 레이블 간의 긴 시간 동안 협상 끝에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아이튠즈의 등장은 단순히 음악을 관리하고 소비하는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애플이 새로운 시장으로 브랜드를 확대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튠즈가 윈도우용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아이팟은 4세대부터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아이팟 출시 이후 6년 동안 무려 1억 대를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잡스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다가오는데 바로 2004년에 그가 최장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29일 애플은 아이폰을 출시합니다.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잡스는 이렇게 말하며 아이폰의 소개를 시작합니다.
지금도 이 프리젠테이션은 아이폰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휴대폰과 mp3 플레이어, 인터넷을 하나로 합친 편리하고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테크닉이자 세상을 바꾼 프리젠테이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만 해도 멀티터치를 사용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누르는 감압식이나 단순 정전식 터치만이 가능했던 기존 휴대폰들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행보였습니다. 아이폰은 이후 스마트폰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로 정립했고 지금도 대부분 스마트폰의 전반적인 콘셉트는 아이폰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아이폰의 출시로 스마트폰의 시장을 연 애플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에 올랐으며 2021년 9월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 20억대를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 세계적으로 최소 10억 명 이상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폰의 iOS 방식을 표방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등장으로 스마트폰의 개념은 더욱 확산되었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의 갤럭시와 함께 항상 점유율 1, 2위를 다투다가 2023년에는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차지합니다. 지금도 아이폰이 새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애플스토어 앞은 전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대기 행렬이 이어지고 심지어 노숙까지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아이폰은 주기적으로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을 선보이고 있으며 젊은 세대들에겐 국적과 상관없이 아이폰은 명품이자 트렌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스티브 잡스의 건강은 악화되었으며 2004년 8월에는 췌장암 시한부 선고라는 청천벽력을 맞게 됩니다. 직후 잡스는 종양 제거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힘으로써 자신의 질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8년 6월 한동안 잠잠했던 그의 건강 이상설이 다시 불거지게 되는데 당시 아이폰 3G 발표장에 등장한 잡스의 여위고 노쇠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애플은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잡스의 건강 이상설을 부인했지만 2009년 잡스가 간이식 수술을 받으며 6개월간 병가를 냈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애플의 주가가 6.6% 급락하고 시가총액 220억 달러가 증발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3월 3일 아이패드2 발표회장에서 모습을 보였을 때는 루머보다 건강한 모습을 보여 경영에 문제가 없음을 과시했고 잡스 시한부설로 위태위태하던 애플의 주가는 폭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고 이후에도 매우 수척한 모습으로 등장하여 시한부설이 사실로 밝혀졌고 2011년 8월 25일 결국 스티브 잡스는 CEO직을 사임한다고 밝히고 사임한 지 한 달 반도 안 된 2011년 10월 5일 56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잡스 사후에 그가 대체의학에 의존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잡스는 2003년 10월 췌장암을 진단받았으나 6개월간이나 치료를 거부하고 식이요법 침술 수행으로 치료하기를 고집했다고 합니다. 이는 몸에 칼을 대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던 잡스의 사고방식 때문이었고 부인이 설득하고 난 뒤에야 겨우 수술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잡스가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을 때는 암은 이미 췌장 전체로 전이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잡스는 지독한 채식주의자였고 췌장암 판정을 받은 뒤에도 철저히 채식만을 고집하여서 단백질 섭취 부족 등 그의 식습관이 그의 죽음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만약 치료만 제대로 받았더라면 더 오래 살아있었을 가능성도 있었기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잡스가 사망한 후 그의 후임으로 팀 쿡이 애플의 CEO로 취임하게 됩니다. 팀 쿡은 애플의 CEO로서 2004년, 2009년 스티브 잡스가 병가를 냈을 때 임시 CEO직을 맡기도 하는 등 2인 자격에 위치한 인물이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와 권위주의적이었던 잡스의 방식과는 다르게 팀 쿡은 팀원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협력적이며 다른 사람들과 잘 일하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잡스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등에서 혁신을 이루며 애플의 토대를 닦았다면 팀 쿡은 아이폰 이외에도 애플워치, 에어팟 등의 여러 신제품 출시를 연구하고 앱스토어, 애플 뮤직, 애플페이 등 애플의 서비스 사업의 성장을 감독하면서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애플을 독보적인 위치를 가진 기업으로 만든 장본인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잡스 사후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였으며 주가 또한 잡스 사후 7배가량 뛰었고 최근에는 공간 컴퓨팅 앱 애플 비전 프로까지 출시하면서 애플은 여전히 최고의 IT 기업으로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출시한 비전 프로가 무거운 무게 문제와 짧은 배터리 사용 시간, 비싼 가격에 비해 부족한 컨텐츠 등으로 평가가 좋지 않고 대량 반품 사태까지 벌어지는 바람에 대중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애플의 평판이 많이 떨어졌고 현재 어려운 마케팅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비전 프로 시리즈가 더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애플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업가 스티브 잡스는 존경받아 마땅하고 훌륭한 인물이지만 인간 스티브 잡스는 자기중심적이고 성격적 결함이 있으며 좋지 않은 인성 때문에 그를 좋게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그를 최악의 상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잡스 소시오패스설이 진지하게 돌아다니기도 했으며 적도 많았고 때로는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일화가 있지만 이 중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소니의 애니메이션 제작 배급사인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은 스티브 잡스의 인간성 문제를 애플의 약점으로 잡고 잡스가 사망하고 얼마 뒤
제작 중이었던 영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2에 스티브 잡스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통해서 대놓고 잡스를 조롱하는 요소를 많이 박아 넣었습니다. 이 영화는 본격 스티브 잡스의 인간성을 까는 영화로도 유명한데, 영화를 보면 잡스의 흑역사이자 부정적인 면인 인간성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플2 컴퓨터 개발 당시에도 비하인드가 있는데, 워즈니악은 자서전에 애플은 애플2 할 것 없이 스티브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혼자 다 만들었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는 워즈니악이 IT 기업인 애플의 기술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개발자였고, 잡스는 애플의 얼굴마담이자 사업가이자 영업을 주로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IT 기업으로서 애플을 보자면 사실 잡스보다는 워즈니악의 공이 애플에 더 크다고 보는 평이 더 많습니다. 다만 워즈니악은 잡스가 기존의 기술 중에서 쓸만한 것을 찾아 새롭게 조합했고, 이런 잡스의 창의적 조합이 애플의 성공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세계 IT 업계의 큰 별인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고, 그의 사망 당시 스티브 잡스의 수많은 추모 행렬과 추모 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티브 잡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